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쇄 감염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유행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 자세한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좀 전에 이제 그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집계된 국내 확진자 수가 39명이고 네. 이 가운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자가 27명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그 전날하고 그 전전날은 이제 50명이 넘었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안정적인 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50명을 기준으로 당국에 삼고 있는데 좀 어떻게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초반에 이제 많이 확진자가 된 거고 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문제 생긴 거는 지금 오늘도 보셨지만 해외 입국이 12명이 있어요. 예.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되고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향으로 바꾸면서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태원발이 발생하면서 인천에 이제 강사분에 의해서 좀 그렇죠. 지연이 됐죠. 예, 그게 예. 확진이 그러다가 이제 부천 물류센터까지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 이제 또 부패라는 우리가 과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뭐 결혼식이나 그런 돌잔치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고 그것이 부천이랑 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어떤 감염 경로를 파악을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지금 일상 대중생활의 생활 방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또 아쉬운 게 학교 등교와 또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리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통계를 좀 내보니까 이 확진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뭐 인구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대구에서 발생할 때보다 저는 서울이 가장 문제라고 항상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인천, 부천이지만 이게 서울 경기권이에요. 같은 수도권이고 우리가 수도권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을 하고 예. 생활 반경이 똑같아요. 음식 물리 식당이라든지 뭐 예. 다중시설 이용이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 뭐 식당뿐 아니라 학교, 학원, 오늘 요양원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군데가 지금 이미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빨리 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확진자 수가 금세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최근 뭐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어제 집계된 통계가 잠시 뒤에 또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정오 기준으로 보면 10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감염자 수가. 네. 그런데 전수조사를 이미 다 했다고는 하는데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선은 가족 감염이 지금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족분들도 일상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거쳐간 감염 경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우리가 아무리 확진자를 감염 경로 확인을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라든지 다중시설 이용한 것까지 확실하게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개인이 방역 위생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받는 수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걱정되는 건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똑같은 생활 반경, 지하철이라든 버스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뭐 식당 당연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예. 사실은 더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물류센터도 젊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증상 감염이 많았을 거고 학생들도 무증상 감염이 거의 30~4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감염자들의 비율을 좀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이들의 접촉자하고 비율이 한 7대3 정도가 네. 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뭐 직원분들이 더 많긴 한데 2차 감염, 뭐 3차 감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접촉자분들 감염이 많다는 것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부분 또 요새 이 물류센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업무 특성이 한 군데서만 일을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네. 뭐 2군데, 3군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하루 일하고 또 딴 데 가시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방역 수칙 같은 걸 인지할 시간도 없고 예. 또 제대로 된 방역 어떤 그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착용도 하기 어려웠을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리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아마 감염원으로 작용을 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방역 당국이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조사했는데 이 안전모와 신발, PC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묻어나왔습니다. 이 공용 물건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이런 그 환경에 묻어 있다가 이게 손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가 됐을 거라는 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자, 신발, 또 PC에서까지 이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그 표면 특성이라든지 뭐 습도, 뭐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생존 주기가 그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떻게 감염 우려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휴대폰하고 제가 키보드를 말씀을 예. 많이 드렸는데 외국 연구에도 나와요. 가장 바이러스가 많은 데가 컴퓨터 키보드, 아. 마우스, 휴대폰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소독제 누르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소독한 후에도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지금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하고 컴퓨터 키보드예요. 이건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우스랑. 그런데 예. 할 때마다 알코올로 닦아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 키보드나 그런 걸 같이 쓰셨기 때문에 전염은 굉장히 잘 됐을 거고요. 손을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에 보통 기본 8번을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 8번 씻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전후라든지 키보드 사용 전후에 닦으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수칙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뿐 아니라 모든 것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모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세척을 소독을 해주셔야 됐을 것 같은데 남이 쓰던 걸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과정에 손으로 감염이 또 됐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생활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배송업체에서 이런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집에서 받는 택배 물품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뭐 그제 당국에서 설명하는 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게 컴퓨터 키보드나 이런 마우스는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이 바이러스 생존율이 가장 높아서 아, 그런가요? 평균 한 3일에서 4일을 생존하는데 아주 온도가 좀 최장 7일에서 9일까지 생존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지하철이나 버스의 손잡이라든지 우리 문이 보통 스테인레스거든요. 스테인레스도 거의 3일 이상 생존을 해요.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종이 박스 같은 경우는 최장 생존 기간이 하루 정도로 나와 있고요. 반감기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받게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는 생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일회용 장갑 끼고 포장 벗기시고 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은 괜찮지만 또 걱정하는 게 그럼 배달하는 분은 또 다르잖아요. 포장하는 그렇죠. 분이라 배달하는 분은 바로 받아오면 서너 시간 내에 올 텐데 어떻게 하냐. 네, 그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갑이나 마스크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게 신선식품이 아니라면은 조금 두셨다가 포장을 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갑도 좀 수시로 교체해서 장갑은 저는 사용할 필요가 회사에서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은 좀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 쿠팡 물류센터 어디서부터 이제 감염이 시작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같은 부천, 인천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클럽발 또 이 뭐 부천 돌잔치하고 연관성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초반에는 이제 부천 돌잔치에 갔다 온 분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12일 하루 일하시고 13일 날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나온 건 한 23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열흘이 넘는 시간에 생겼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보고도 나왔지만 이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까지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 4일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이분도 9일 날 갔다 13일 날 나타나기 때문에 3, 4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좀 물류센터에서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증상이 없었거나 있어도 이제 무시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기가 멀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같이 감염이 됐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분이 최초 감염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뭐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방역 지침을 내놓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러면서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좀 부족하다고 보진 않으신가요? 인천도 오늘 보니까 거의 이제 중간 단계 이상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지침을 예. 내렸는데요. 예. 지금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예. 뭐 PC방, 노래방뿐 아니라 공공시설은 지금 다 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뭐 방송도 하셨지만 뭐 노래방뿐 아니라 예. 음식점 예. 뭐 이런 데 주점은 지금 다 다니시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다니시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정명령도 중요하지만 예. 뭐 우리 스스로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이 지침이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분들께서 좀 느슨해진 면이 좀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법요식이 열리고 있고요. 네. 또 뭐 내일은 또 종교 행사가 또 열리는데 주말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외출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당부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노래방, PC방뿐 아니라 종교 행사도 있지만 최소한의 이제 거리두기 우리가 선거 때 그 많은 분들이 선거를 하셨지만 잘 지켰기 때문에 발생자가 없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사 때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저희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네. 하지만 이제 덴탈 마스크라도 좋으니까 철저하게 잘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두기를 해주시면 좀 이런 문제가 발생에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지금 확진자가 또 갑자기 늘어난 이 시즈음에서 이제 학생들 학교 가는 게 겹쳐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당국에서 이 고등학교는 이제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되 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등록시켜라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좀 일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초반부터 학교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등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일부분일 거예요. 나오는 확진자들은 지금 이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하는 그 20, 30대 제일 많죠. 그분들의 동선하고 학생들 동선은 거의 동일해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아마 감염 위험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 후에 식당이라든지 노래방, PC방 이런 거를 학생들이 가지 말라지만 분명히 갈 거고 또 학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임시 방편이란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수를 3분의 1로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오늘 보셨을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학생들 절대 마스크 쓰고 수업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을 전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오전 수업만 하자. 그리고 식사도 집에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수입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이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또 원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렘데시비르가 처음에 이제 우리 연구를 할 때 한 6개 대륙에 거의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고요. 1,06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고 이중 맹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약을 같이 쓴 거죠. 무작위 위약을 써서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좀 좋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이상의 환자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냥 코로 산소 주는 게 있고요. 마스크로 기계로 산소를 주는 게 있고 인공호흡기를 끼는 산소가 있고 체외 산소기라고 밖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산소 이상을 쓰는 중증 환자에 사용을 했더니 열흘 정도 사용한 기간 동안 회복 기간을 4일을 줄인 거예요. 11일에서 15일에서 11일로 줄였고 또 더 고무적인 거는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군, 약제를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부작용이 더 적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미국에서 먼저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승인이 난 이유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 결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간이 됐어요. 논문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이나 그런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제를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약제가 지금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 마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항상 KF94 마스크만 쓰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는 약국을 갔더니 KF80 그 마스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 이게 숨쉬기가 편안해질수록 성능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닌지 또 때 맞춰서 또 정부가 이 수술용 마스크처럼 좀 얇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네. 숨쉬기 편한 마스크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성능과는 좀 무관하겠습니까? 성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KF80하고 덴탈은 막는 크기, 입자 크기가 예, 거의 예. 비슷해서 성능이 비슷한데 예. KF80은 좀 더 밀착력이 좋죠. 덴탈보다는. 그렇지만 숨쉬기는 덴탈이 조금 더 편해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 때는 덥기 때문에 KF80이나 덴탈을 쓰셔도 되는데 대중교통, 지하철을 뭐 1시간 이상 탄다든지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예. 오래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예. KF94를 같이 병용해 쓰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방역 당국도 우려진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는 이 방역 관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모두 좀 느슨해졌던 마음 좀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